이번에 설명해드릴 뇌 분석 항목은 독해부진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짧은 문장보다는 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저 역시 글을 쓸 때는 짧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복합적인 의미나 복합적인 의도를 전달할 땐 어쩔 수 없이 긴 문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타인들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면 한 번쯤 이 독해부진이라는 항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해부진은 말 그대로 문자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긴 문장을 접했을 때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특정한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해 능력과는 구분을 해서 측정하거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일상에서 필수적이자 목표 달성과 관련이 깊은 능력, 그게 바로 독해인데요. 평소에 언어 노출 빈도가 낮고 독해에 대한 적절한 학습과 관련된 경험 자체가 많지 않다면, 그렇다면 장기적인 독해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해부진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기고 방치한다면 사실은 이후 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기의 학업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 직업을 가졌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기에서 긴 문장을 대할 때 혹시 유난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닌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독해부진을 예방하고 관련된 인지 능력을 역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상식적인 방법은 바로 꾸준한 독서입니다. 하지만 기억해두면 좋을 또 한 가지가 있죠. 독해부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같은 글을 반복해서 읽는 횟수가 또래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최근까지의 뇌과학의 발전 속도는 눈부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여러분 혹은 여러분 가족의 독해부진 그리고 독해 능력을 직접 확인해 보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